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과거 런던 올림픽 당시 전투민족 대한민국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공감을 얻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 대표단이 메달을 딴 종목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투기 종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도 올림픽이 개최되면 이 종목들은 늘 메달을 따왔었죠. 과거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와 민족을 지키다 보니 잘 쏘고, 잘 찌르고, 잘 때리는 타고난 DNA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략과 전투를 벌이는 e스포츠에서도 한국의 선수들은 상대방을 압살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보이거나 코리아의 K만 보여도 사기가 꺾여 싸움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들에서는 한국인은 전략과 전투 능력이 기본 스탯으로 찍혀있는 종족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스포츠뿐 아니라 실제로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위험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했죠. 프랑스 파리에서 간행되는 일간신문 르몽드는 한국의 전투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년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과 월남군, 미군에게마저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 공산군의 요새를 한국 해병대가 단 2시간 만에 점령했다. 오죽하면 호찌민이 100% 승리의 확신이 없다면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과거 한국은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고 군사적 원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고 베트남 파병을 지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다는데 대체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군대가 야수 모드가 되었다. 한국은 최근 국방 예산이 10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6%의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방어 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48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59조 1,6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토 면적 대비 말도 안 되는 국방비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은 북핵의 위협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마주하며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더더욱 모두 국방비 증액이 꼭 필요하다 판단했고 모든 국민들도 안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죠. 즉 국방비 증액을 통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의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김정은을 벌벌 떨게 한 소식도 있었죠.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 최고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축하한다고 전했는데요. 그 탄도미사일은 바로 현무포입니다.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탄도 중량 2톤에 800km를 갈 수 있다고 알려졌으며 북한의 핵심 전력인 지하 300m 북한 요새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이 현무포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또 하나 반가운 소식,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용 미사일과 군사 위성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기습 공격이 가능해서 군사용 미사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특히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 즉 깜빡이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한반도 상공 500km에서 2000km 사이의 낮은 궤도에 군사 정찰 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 빈틈없는 정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거의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많은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 동향을 고스란히 노출할 수밖에 없겠죠. 또 고체 연료를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부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금 적의 전략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3대 해구산 중 하나로 꼽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점점 커져 전 세계 탑5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죠. 한편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에는 무기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독침 전략인데요. 한국의 독침 전략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미사일 전력을 통해 이들 국가 수도나 핵심 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것이죠. 이는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국난을 극복한 DNA와 시작하면 끝장을 낸다라는 특성이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통해 상대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후 전쟁을 시작하여 한국인의 타고난 머리와 지더라도 불구를 만들겠다는 집념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전략을 보이는 겁니다. 마치 승리를 원하는 운동선수의 집념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이세돌처럼요. 이런 한국의 모습 때문에 특히나 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평화헌법도 개정하려 시도하면서 한국을 견제하고 있죠. 일본은 왜 이렇게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이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 해군의 지원적 형태하에 군사력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체 전투력을 가진 한국군에 비해 실전 전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론 일본의 이지스함이 강력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더 강력한 것이 있죠. 독침 전략을 통해 한국은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할 겁니다. 여기서 일본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공격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거든요. 즉 일본이 아무리 강력한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이 있어도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3대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국인 한국과 붙는다면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 가능한 한국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모든 방향의 위협에 대한 군사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만 가지고 있던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형 스텔스기 KF-X, 항공모함, 한국형 이지스함 KDD-X 등을 보유할 예정이기에 우리는 더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주변국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정치와 외교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정치와 외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이 없어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던 가슴 저린 과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도록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 결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질 동안 북한은 오히려 군사력이 약해졌고 이번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며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정신 못 차리고 안일하게 구는 동안 한국은 북한의 엉덩이를 걷어찰 수 있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북한이 전략무기라 부르는 것들도 사실 한국이 질적, 양적 모두 우세하고 거기에 화력과 정확도 측면에서 더욱 우세한 첨단 전략무기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레이저 무기와 EMP 등 미래 전략 무기들부터 밀리테크 시대를 맞아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4차 산업 기술들을 접목한 미래 첨단 무기들까지 개발하고 있는 한국이 미래 방위 산업을 선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선진국에게 도움받던 한국은 강한 군사력으로 파병도 하며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는 나라가 됐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힘은 싸움에서 이기는 데 쓰이지만 압도적인 힘은 싸움 없이 이기도록 해줍니다. 그동안 한국 주변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 끝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중국과 일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끊임없이 국력을 키워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 결과 더 이상 주변국들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만큼 강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승들 주식을 모르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